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우리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불망시장이 기다리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 이후 상승 출발 이후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깝게 빠지면서 3,1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더 좀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깝게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오를만한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의 수급에 지금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건데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을 보시면 지금 이 시각 5원 8전 거의 6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174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년 만에 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건데요. 자,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좀처럼 우리 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로 가보시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8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시장이 6거래 연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욱이 개인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또 나홀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역시 개인의 힘만으로는 시장이 좀 지지가 되기는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 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엄청 강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은 대부분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죠. 미국의 칠레 광산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지금 공급 차질 우려까지 빚어지면서 지금 K 배터리주들의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테이펙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던 종목이 오늘 10%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후성, 첨보 모두 5% 안팎에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시장에서 오르는 건 백신 테마주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 강합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결국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2% 넘게 오르면서 100만 9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단합니다. 한 3거래 조정을 받긴 했지만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전거래를 마감을 했죠. 오늘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34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도 백신에 대한 그런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에 힘입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메신저 리보액산 mRNA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서린바이오가 장중에는 상한가를 쓰다가 상한가를 지키지는 못하고 상승분을 좀 돌려냈습니다만 그래도 26%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 시장을 힘들게 했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도를 했는데 분명 강보합권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4,400원, 7거래 만에 반등을 시도한 삼성전자 과연 다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은 삼성전자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국내 매수 창구를 보면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자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 0.49%, 오늘 장중에는 한 10만 3천 원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강보합세를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10만 2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오늘도 하이닉스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시장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해주실 오늘의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쉬는 건 좋지만 또 주식 못하는 건 또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쵸? 예. 네. 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시장이 열렸는데 낙폭이 좀 깊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단순하게 휴일에 대한 피로감은 아닐 것 같고요.
미국 장은 계속 올라가지만 또 국내 증시가 계속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이 0.9% 빠지는 반면에 코스닥은 2% 이상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한 이유는 결국은 이번에 현금화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손절을 통해서 현금을 했단 말이죠. 이러다가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이 떨어질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쌀 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에 또 나는 흔들리다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주식 갖고 있는 분들과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이 상승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상승장에서도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주식은 항상 걱정과 고민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종목을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시장에 좀 변동성이 보이거나 이럴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종목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이번에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최근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 초 1월 달이죠. 1월 초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루 방송 나올 때마다 강조해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IT 업종하고 현대기아차, 이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들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으니 이 종목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잡아서 또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더 샀습니다.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좋은 종목들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고 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 큰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래소 대형주 떨어졌을 때 이 종목들을 봐야지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감을 느끼는 장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 코스닥 종목보다 차라리 대형주들이 떨어졌을 때 이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역시 수급이 들어와도 갑자기 또 빠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오늘도 흔들릴 때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IT를 비롯해서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부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도 사실 은행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보험주들 오늘 특히나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종목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은 결국 심리적인 심리 싸움이에요. 결국 눌렸다 올라가든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결국은 시장은 큰 방향성 자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또는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든 좋은 종목을 헛된 가격에, 잘못된 가격에 팔지 마시고요. 시장을 조금 더 믿고 결국 내가 선택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멘탈을 단단히 이제 잡아주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더 잘 가는 특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면 수급은 대형주부터 들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하나하나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그 전에 저희가 삼성 하이닉스 얘기를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아직까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멀었다라는 쪽이시겠죠?
네. 전문가님? 역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삼성 하이닉스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점. 아직도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넥인데요. 네, 어떤 종목? 아니요, NX요. 예, NX 매수가랑 비중은요? 3,344원에 40%입니다. 네, 3,344원에 40%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겠어요, 시청자님, 그죠? 네, 알겠습니다. NX 그 멘토니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쪽 섹터들도 움직이곤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사실 NX도 그동안 이런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많이 부각이 되어 왔죠.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제 보조금, 뭐 지원 때문에 역시 이제 뭐 과거 업체들도 수혜를 봤었고요.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특히나 건설 업황 좋아진다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사실 NX도 지금 매수한 가격을 들어보니까요. 3,400원 정도, 3,344원이면 이게 최근에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NX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 기업이 조금 더 밑에 있었던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때는 안 사시고 요번에 올라왔을 때 사셨을까요? 그때 다시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매도하고 나서 또 들어가셨어요? 방송에 추천하셔서 그래요. 네, 그때 들어갔어요. 이 방송이 또 나빴네요. 참 이게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네. 홈쇼핑 같은 데 보면 홈쇼핑 채널 막 돌리다 보면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굉장히 막 설명을 하다 보면 빠져들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주식 방송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이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이지만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매력적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홈쇼핑처럼 구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방송에서 보통 다루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NX 같은 경우에 회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회사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회사인지,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올라가면 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빠지기 전에 사셔서 사실 지금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NX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좀 빠져 있지만 흐름은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물론 하시겠죠. 여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팔 종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높게 샀잖아요. 그죠? 딱 봐도 네. 지금 높은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살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고생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NX는 일단 매수가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네.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고 좀 빠졌지만 거래들이 막 이 종목을 막 마구잡이로 팔면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흔들림이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면 아마 이 기업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가 저기 비싸다라고 얘기했죠. 매수가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수가에서요? 네, 매수가 오면요. 즉 3,4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아모텍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200원에 30% 갖고 있어요. 네, 31,20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연일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제가 34,500원부터 사가지고 지금 가격을 내려서 이만큼 된 건데 네,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모텍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한번 구해보죠.
아모텍은 계속 진짜 떨어지고 있고 이게 뭐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올 초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올해 같은 지난해죠. 네. 지난해 이제 상승이 나왔던 네. 그런 종목이고 지난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 IT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렸어요. 그렇군요. 네, 실적 없이 대부분 다 올린 종목들이 많아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시청자분 아모텍을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근데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맞죠? 아니 34,500원대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추가 계속 이제 매수. 네네 내려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면 안 돼요. 이 기업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냥 샀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모텍이 원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실적 아닙니까? 실적이 좋아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 혹시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이 기업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요. 즉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도 지금 실적 예상치는 보통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데 이 기업은 예상치 자체도 지금은 적자예요.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텍은 사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또 올라오긴 해요. 하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시겠죠? 지금 31,200원까지 했으면 많이 낮춰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되면 매수가의 회복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올라오면 저는 이 기업은 역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3만 원 이상은 넘어올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살 때는 사실 더 높은 걸 바랬잖아요. 근데 빠지니까 또 위축되죠. 그죠? 네, 이 가격만 돼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일단,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IT 관련주들은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아모텍도 그렇고. 그래서 3만 원대 가격 회복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올라올 때는 잘 팔아야 돼요. 네, 목표가를 그러면 매수가 오면 정리.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볼 때는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기아요. 네,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한 88,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네, 88,200원. 네네. 예, 15%입니다. 네. 지금 88,200원이면 꽤 이제 좀 손실 구간이 있으신 상황인데, 네네. 네. 그죠? 앞서도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대형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그죠?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기아는 뭐 워낙에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고 이게 이제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뭐 그 기아,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좋은 종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아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쪽은 IT 쪽하고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주가가 중간중간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최근에 많이 빠진 거 아시죠? 네네. 네. 근데 현대차, 기아도 약간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분할 매수 안 해요. 그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빠지는데 현대차, 기아도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도 역시 IT 쪽이 매도 1순위였다면 2순위는 자동차 쪽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량 증가하고 있다? 역시 좋아요. 결국 IT도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기아는 83,000원 있죠. 네네. 83,000원을 손절가로 일단 좀 짧게 잡아두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은 종가 기준입니다. 장 후반까지 장중에 터치했다 올라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끝까지 이 가격 밑으로 계속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정리하고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 가능해요?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제가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팔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더 싸게.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매수가가 88,200원이에요. 근데 저는 87,000원만 회복돼도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갑자기 떨어지면 나중에 못 팔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 역시도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좀 위험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전기술이에요. 네, 한전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61,100원에 40%요. 예, 61,100원이요? 네, 61,100원이요. 예, 61,100원에 40%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네. 네, 한전기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한전기술은? 많은 분들이 긴 흐름을 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뭐 급등했던 종목이나 네. 주가가 막 그 전에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래서 이 고점에 매수하시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시청자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추천을 받았건 뭘 했건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매수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종목을 저 가격에 매수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한전기술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시청자분? 네.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원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네, 매수를 했거든요. 원전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원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전기술이 그동안을 봐야 돼. 제가 긴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기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최근에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져 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방향성 자체가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죠? 생각 드시죠? 네. 네. 그리고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전력난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여름철. 네. 그런데 네. 지금 여름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면 빠졌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라도. 근데 전문가분들이 네. 이 한전기술을 연말에 10만 원까지 본다고 해서 제가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 주식을 지금 산 돈은 누구 돈이에요? 시청자분 제가. 돈이잖아요. 네네. 내 돈에 대한 그걸 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근데 시청자분 지금 그렇게 해서 팔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팔 걸 후회되죠. 네. 그렇죠. 그것만 보고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시청자분의 그 돈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전기술은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요. 기대감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 사실 이 원전 관련주들은 한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지금 빠져 있을 때 이미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팔진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5만 원 넘어가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있죠. 이 정도 가격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힘내시고요.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네.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 상담 넘어가기 전에 또 우리 멘토님의 세미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언제 열리나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7시에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사실 이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에 저녁에 하는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해드릴 이야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7시 참석을 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투게더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한국가스공사 35,000원에 10% 전망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종목도 요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현재 34,950원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그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하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제가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적인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요금 인상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이 주가 역시도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담아놓으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격 사실 35,000원 가격이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공요금은 언제까지 계속 막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싼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끌고 가시고요. 뭐 중장기로 본다면 사실 5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쪽 포트에 좀 놓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존중님께서 삼성화재 20만 500원에 22만 500원에 10% 목표가는 25만 원 보고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오늘도 그렇고 보험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성화재도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3%나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25만 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네, 잘 사셨어요. 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딱 시기에 적절한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험도 이제 최근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손해보험이 맞아요. 가격적인 정책이 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그 보험이 또 탄생하면서 결국은 지금 보험업체들이 또 실적을 좀 추구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 관련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기업 역시도 주가가 굉장히 좀 싼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적정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주들 실적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위쪽으로 25만 원 보고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25만 원, 즉 지난 그 코로나 전 주가죠. 그 정도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마다 모든 종목들이 다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25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포스코를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33만 8천 원에 10% 떨어질까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철강주는 뭐 하루는 호재가 나왔다가 하루는 악재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중국에서 대규모 철강 감산 조치를 한다.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이제는 또 이런 이슈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원래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 사실 어떤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핑계 삼아 주가가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유를 핑계 삼아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떨어져요. 네.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4차 산업 그리고 5차 산업까지 계속 열어놓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2차 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이다 보니 성장에 대한 정체가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요. 일정 폭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업황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놓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4만 원이에요. 이 기업은 40만 원이죠. 40만 원 가격이 이미 고점이 나온 상태고 과거에도 계속 고점이 나왔던 가격이라 지금부터는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반등 시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정리라는 건 지금 현재 가격이 33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34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최양요님께서 올려주셨네요. LG 디스플레이 27,000원에 25%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너무 빠지는데 걱정해요라고 하셨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더 빠질까요?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사실 경고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올해. 네.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LCD 쪽이에요. 근데 LCD 쪽이 중국에서 기술을 따라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물량들의 LCD 이 패널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됐고 그래서 실적을 못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사실 LCD 업황이 안 좋았지만 올라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LCD 가격도 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효과가 계속 가진 않아요. 결국은 LCD에서 OLED 쪽으로 가지 못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장기 성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LCD 가격 하락과 함께 바로바로 주가에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역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잠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좀 힘들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경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그것보다 아직은 덜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봐요.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반등 시에 2만 2천 원 정도까지 좀 해보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빠져나오고 좀 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올 바이오팜.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5,000원에 30%요. 네, 25,000원에 30%.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이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조금 더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일단 뭐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오랫동안 기다리시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번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그동안 좀 힘들게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혹시 그 3개월 전에 이 기업을 사셨잖아요. 매수하셨죠? 그렇죠? 그 전에 28,000원에 사가지고 그러면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임상 시험에 그 실패해가지고 실패. 뚝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또 매도했다가 네.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지금 굉장히 또 과감하게 결정을 네. 내리셔서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역시 예. 한일바이오파마는 지난번에 이제 임상 실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기업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임상하고 있는 그 시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저점을 잡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가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지금 한 네. 3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 뭐 이거는 목표 주가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은 단순하게 목표가만 딱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면 내가 지금 수익이 났지만 내일 갑자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 수익을 지키는 선 안에서 내가 전략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가도 네. 꼭 잡아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오늘 좀 급하게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흔들리면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수익을 좀 지켜내야 돼요. 받겠지요. 네, 지금은 일단 3분의 1 정도만 수익을 먼저 좀 챙겨 놓으세요.
지금 그래야 좀 가볍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5,500원을 수익을 지켜내는 가격, 이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먼저 잡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3만 원을 목표 주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냥 이 물량 그대로 가면은 흔들려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익 확정 지어놓고 나머지 20%는 25,500원 손절가 그리고 3만 원 목표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수익 3만 원. 축하드리고요.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 맥널티 50% 9,200원이요. 네, 9,200원에 50%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2달 됐어요. 아, 2달 정도 매수하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이 종목? 실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 연관도 있었고요. 아, 정치 테마주가 네. 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테마주로 거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군요, 이 종목이.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또 그게 있었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저도 한국 맥널티가 지금 정치 테마주 쪽으로 온 거라기보다는 이베이 매각 관련주로 그죠, 이베이.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올라온 내용이 사실 정치 테마 쪽으로 올라온 내용은 없어요. 혹시 어떤 쪽으로 70년 아니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이슈가 있었다 없었나요? 네, 네. 그걸로는 뜨진 않았었고요. 큰 부각이 됐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정치 테마 쪽으로도 힘이 좀 없는 종목이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도 이슈가 한번 갔다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이 이미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기업 9,200원에 매수를 하신 건 좀 네.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조금요. 아, 그래요? 네. 왜 누가 추천했을까요? 지금 이 기업 거래량도 지금 별로 없어요. 거래량도 네. 지금 10만 주 정도잖아요. 거래 대금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10억 정도가 되네요. 13만 주에 10억 정도면 거래 대금이 다 부족해요. 관심을 두면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맥널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그 전에 한번 튀어 올랐죠.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지금 얼마냐면 오르기 전 주가로 비교해 본다면 6,000원대였는데 아직도 지금 7,900원, 8,000원 가까이 있거든요. 네. 지금 기업 주가도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좀 비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네. 말씀드리면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거래가 중간에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기업은 세력이라고 본다면 세력들의 물량을 네. 아직 잡아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물량이 빠져나오기 전에 한 번쯤 올려줄 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요. 저는 네. 9,000원 부근, 즉 8,500원만 넘어가면 네.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러면 더 고생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그 커피값 인상인 경우는 악재인가요? 커피값 인상인 경우에 악재냐고요? 네. 지금 보면 이 기업이 네. 브라질이라든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여기서 커피를 직수입하고 있어요. 네. 그죠? 커피 가격이 지금 커피 가격이 인상된다면 사실 이 기업은 중간에 원두 커피 가격 인상.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은 좀 마진이 좀 남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두 가격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원두 커피를 수입을 해서 판매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면 중간에 그렇다면 이제 일정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당장 커피 가격이 인상되면 이 기업한테는 당장은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 가격을 판매할 때 이 단가를 같이 적용시켜서 판다면 그만큼의 네. 마진이 남겠지만 현재 단순 커피 가격 인상 자체는 어찌 보면 악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이유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주가의 반응이 바로 와요. 이런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마이너티는 반등 시 빠져나오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9,000원 근처에 왔을 때 잘 정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영진약이요. 네, 영진약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7,100원에 20%. 7,100원에 20%.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한 지도 꽤 되셨겠어요, 시청자님, 그죠? 1월 달쯤에 매수했는가 봐요. 1월이요. 예, 예. 아이고, 그러면 지금 뭐 매수를 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은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일단은 4년 연속 적자에다가 부당 합병 의혹까지 받으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네. 사실 뭐가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궁금해요. 주가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 기업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독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요. 예, 예. 아마 시청자분도 그 기대감 때문에 사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요. 그죠?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되겠지. 예, 예. 근데 그 기대감은 항상 뭐예요? 항상 실패해요. 예. 그렇죠? 이미 영진약품의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났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시세가 끝난 거거든요. 예, 예. 그때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거기에 영진약품 주가도 빠졌지만 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저도 좀 불안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네.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나올 만한 리스크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이상 못 나온다면 이제는 저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저점이 잡힌다라고 얘기는 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일단 기다리셨다가 이 기업은 나중에 6,000원 다시 올라오면 그때 이 방송이든 아니면 한 번쯤은 다시 전문가한테 의견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000원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개인비를 네, 너무 게임. 49,000원에 10%를 샀는데 예.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3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오늘 너무 답답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힘드신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저 답답한데 알겠습니다. 이 게임주는 참 이렇게 게임 관련해서 오른 거는 직원들 연봉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주가 엄청 떨어지고 있고 네. 이거 어떡하죠? 매출도 안 좋고. 와, 이게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데 사실 뭐 직원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지난해부터 코로나에 대한 이 사회적인 변화가 사실 게임주 쪽으로 관심을 많이 또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결국 주가는 올려놓고 또 실적에 대한 또 쇼크가 또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이 게임주를 선택을 했잖아요. 게임주의 특징이 뭐냐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그리고 게임에 대한 그 매출이 또 좋아지거나 그러면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거나 실적에 또 부진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또 없거나 그러면 주가가 무섭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사실 되게 젊으신 분들 있죠.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게임 잘 안 하시죠? 예. 안 하시죠? 그죠? 네, 이 게임비를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죠? 게임에 대해서는 어떡해가지고 안 네. 해봤어요. 게임주를 접근하실 때는 그만큼 게임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뉴스에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게임주들은 더 투자를 잘해요.
죄송해요. 네. 아유, 죄송할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33,000원 제가 한 가지 떨어지면, 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업은 예. 49,000원에 매수하셨죠? 네. 네, 비싼 가격에 매수하긴 했어요. 그런데 게임빌이라는 회사 자체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예. 네, 회사는 게임 제작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예. 한때는 정말 진짜 빅히트 게임을 히트작을 또 많이 또 만들어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신작에 대한 또 이슈가 있을 때 주가는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차라리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3만 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추는 전략도 필요해 보여요. 네, 그 전번에 네. 한번 이야기하니까 33,000원 깨지면은 좀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요. 지금 네. 깨지가지고 좀 살까 싶어요. 네, 지금 아직 3만 원 밑으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네. 한번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쯤 하면은 목표 갈까요? 주가는 일단 4만 5천 원 정도만 봐도 추가 네. 매수하면 수익 전환될 거예요. 이 가격 예, 올라오면. 예. 그러니까 4만 5천 원 예.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만 원 깨지면 좀 추가 매수 좀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수고. 네, 자 게임벨까지 저희 상담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소리 힘이 없어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데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매일매일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준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선전매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면서 이 남북관계 복원을 도모하는 남측의 의지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남북 연락 채널은 계속 불통의 상태고요. 이 경협주들의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JST나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점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6% 가까이 빠지면서 2,865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료주, 사료주들의 시세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남해화학 그리고 조비, 경농 4%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이 딥노이드는 AI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요.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다만 25%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54,0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안전장비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라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코스피에 상장했고요. 마찬가지로 16%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4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만 오름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묻어나는 모습이고요.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긴 연휴를 마치고 열린 장에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확진자 여전히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모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모더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서린바이오의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29%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35,450원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 마지막까지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